1월의 추운 오후 3시, 편의점은 한산했다. 할머니는 유통기한을 체크하며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잘 다려진 셔츠에 깔끔한 슬랙스를 입은 그는 편의점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무언가를 사러 온 것 같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그의 시선이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도는 것을 알아챘다. 어서 오세요. 남자는 인사에 답하며 커피 코너로 갔다. 한참을 서 있다가 아메리카노를 뽑아 카운터로 왔다. 1,000원입니다. 아, 네. 남자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명함들이 가득했다. 건설 상무이사라고 적힌 명함이 보였다. 과거형이었다. 남자는 커피를 들고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다. 10분, 20분. 할머니는 그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손님, 괜찮으세요? 남자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 보이셔서요.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한 곳을 가르쳤다. 심리 상담해주는 편의점 할머니의 우당탕탕 상담소 무료입니다. 단 바쁠 때는 상담 못합니다. 한가할 때는 가능. 남자는 그 문구를 보고 홀린 듯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할머니, 저 작년 말에 은퇴했어요. 35년 다닌 회사를. 남자는 자신을 성준이라고 소개했다. 대학 졸업 후 한 건설회사에 입사해 35년을 근무했다.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 상무이사까지 올랐다. 회사가 그의 인생 전부였다. 은퇴하기 전에는 바빴어요.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퇴근, 주말에도 골프 접대하고 힘들었지만 그게 익숙했어요. 성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통장을 꺼냈다가 아, 이제 회사 안 가는구나 하고 깨달았죠.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제일 힘든 건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저는 건설 성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성준이에요. 영함도 없고 직함도 없고 성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솔직히 돈도 걱정이에요. 퇴직금 받긴 했는데 아직 애들 결혼 자금도 있어야 하고 노후 자금도 불안하고 재취업을 알아봐야 하나 싶은데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서는 어때요? 가족들과는? 성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게 더 힘들어요. 아내가 처음에는 이제 집에 있으니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한 것 같아요. 아침에 뭐 해 먹어달라. 이것 좀 치워달라. 제가 요구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내분도 적응이 필요하겠네요. 어제 아침에 싸웠어요. 제가 식탁에 앉아서 신문 보고 있는데 아내가 당신은 집에서도 사장님이냐고 하더라고요. 35년간 제가 돈 벌어왔는데 이런 말 들으니까 서러웠어요. 성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친구들도 다들 바빠요. 아직 일하는 애들은 만날 시간 없고 은퇴한 애들은 골프 가자는데 저는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말하기도 민망하고 그냥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아요. 할머니는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성준 앞에 놓았다. 성준 씨,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단지 시작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요. 시간은 너무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성준 씨, 너무 큰 계획 세우지 마요. 사람들이 은퇴하면 이제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부담이 돼요. 그럼 뭘 해야 하죠? 아주 작은 것부터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30분 산책한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내분과도 천천히 거리를 조절해봐요. 35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갑자기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당신도 아내분도 어떻게요? 일주일에 2일 3일은 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데 나가보는 거죠. 집 밖에 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내분한테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성주는 2주 후 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오후 4시쯤이었다. 할머니, 또 왔어요. 성준 씨, 어떻게 지냈어요? 성주는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산책은 며칠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대수냐 싶고, 그냥 시간 때우기 같고, 여전히 무기력해요. 그래도 며칠이라도 했으면 잘한 거예요. 도서관도 가봤는데, 할머니, 거기 가니까 더 우울하더라고요. 다들 뭔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책 읽는데 저는 그냥 시간이나 보내러 온 것 같아서 성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내랑도 또 싸웠어요. 제가 설거지를 했는데 그릇을 잘못된 곳에 넣었대요. 35년간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하나도 모르면서 괜히 나서서 일만 더 만든다고.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하면 다시 회사 가고 싶어요. 이렇게 쓸모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성준 씨, 지금 힘든 건 당연해요. 35년간의 습관이 2주 만에 바뀌겠어요? 그리고 아내분과의 갈등도 하루아침에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최소 6개월에서 2년은 각오해야 해요. 은퇴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은퇴자가 겪는 과정이에요. 성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2년이나요? 그래요. 그리고 아내분과 대화가 필요해요. 진짜 대화요. 당신이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쓸모없다고 느끼는지 솔직하게 말해봤어요? 아니요. 그런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게 문제예요. 아내분은 당신 마음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35년간 소통 없이 지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배워야죠. 할머니는 메모지를 꺼냈다. 이거 아내분께 드려봐요. 우리 둘 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가자. 당신 손으로 직접 써서요. 한 달 후, 성주는 또 편의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조금 나아 보였다. 할머니, 아내랑 진짜 대화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무섭다고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내도 울더라고요. 자기도 힘들었대요. 갑자기 집에 있으니까 신경 쓰이고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고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거죠. 성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래서 규칙을 정했어요. 점심은 제가 밖에서 해결하고 오기. 집안일은 하나씩 배우되 아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둘이 산책하기. 잘했어요.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거기서 건축 관련 재능, 기부봉사자를 모집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나가서 집수리 필요한 분들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오, 좋은데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다음 주부터예요. 솔직히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려고요. 2달이 지나 성준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다. 할머니, 봉사 시작했어요. 어때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제가 상무이사였는데 이제 와서 남의 집 문짝 고치고 수도꼭지 갈고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성준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다. 근데 한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덕분에 3년간 고장났던 문 고쳤다고,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고, 전문가 같다고.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럼 잘 된 거네요. 그리고 거기서 저랑 비슷한 또래 남자들을 만났어요. 다들 은퇴하고 비슷한 고민하더라고요. 같이 점심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아, 그리고 그분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등산 가기로 했어요. 성준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다. 아직도 가끔 불안해요. 돈 걱정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예전처럼 막막하지는 않아요. 아내분과는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집안일 배우면서 아내가 35년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빨래 한 번 하는 것도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성준은 수줍게 웃었다. 어제는 아내가 요즘 당신 많이 편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요리 수업 들어보자고 하더라고요. 60 넘어서 요리 배우는 것도 웃기지만 해보려고요. 좋네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머니, 근데 솔직히 아직도 가끔 내가 뭐 하는 거지? 싶어요. 회사 다닐 때는 뭔가 큰일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작은 일들만 하는 것 같아서. 할머니는 성준의 성과를 칭찬했다. 성준 씨 삶에 큰 일과 작은 일이 따로 없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할머니 집 문짝 고쳐드리는 것도 의미 있어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거든요. 성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는 게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죠. 맞아요. 속도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힘들 때 올게요. 할머니 얼굴 보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언제든지 와요. 그리고 성준 씨,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은퇴 적응은 마라톤이에요. 내일 당장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한 달 전에 나보다 나아졌는지만 보세요. 성준은 밝게 웃으며 일어섰다.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성준이 떠난 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은퇴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지. 할머니는 생각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긴 여정. 그 과정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천천히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성주는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방향을 찾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편의점의 따뜻한 불빛은 오늘도 누군가의 긴 여정을 비추고 있었다.